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동영상 강의는 저희 수업의 마지막 주제에 해당되는 전망 이론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Prospect Theory, 한국말로 전망 이론. 이 전망 이론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논문입니다. 그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이론이 어떻게 조직행동 이론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펙트 티어리를 창안하시고 이 논문을 처음으로 쓰신 분이 두 분 다 심리학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저희 조직행동론에서도 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조직행동 이론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심리학자들이신데 이분들이 이 논문을 경제학 논문에다가 학술지에 실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논문을 읽고서 그렇구나 해서 이 분야가 새롭게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분야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에서도 경제학과 제일 근접한 학문이 뭔가요? 그렇죠. 재무죠, 재무. 재무에서도 경제학의 행동경제학이 성립되는 걸 보고 행동재무학이라는 그런 분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경제학 이론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매우 독창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논문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하에서의 인간의 의사결정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under risk, 여기 말하는 이 리스크는 일종의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확실성 하에서 이 디시전은 의사결정입니다. 인간의 의사결정. 곧 이 디시전은 곧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생각만큼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많은 증거를 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께 저는 수업 시간에 이 질문을 던질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가 저희 질문입니다. 지금 이건 독일어로 지금 돼 있어서 여러분 좀 어려우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영어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도대체 이 도표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가 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도표에 의미하는 바를 답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해석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X축이죠. 이 X축이 뭔가, 그리고 Y축이 뭔가를 이해하는 거죠. X축은 원인에 해당되고 Y축은 결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눈치를 채셨나요? 네, 조금 더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가요? 자, X축이 뭔가요? 프로핏 또는 로스 또는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죠. 예를 들면 200불을 얻게 되는 상황, 또 200불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이런 거죠. 네, 이 가로축이 X축입니다. 자, 이런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200불 플러스 똑같은 200불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Y축은 밸류인데 이 사람이 느끼기는 또 200불을 플러스 됐을 때는 한 25 정도의 그 가치를 느낀다는 거죠. 인간은. 자, 그런데 200불을 만약에 손해를 봤을 때 60만큼이나 가치를 더 마이너스 됐다고 느끼는 겁니다. 똑같은 200불이면 그 가치를 인식하는 부분에서도 똑같아야 할 때인데 그 값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것이 프로스펙트 티어리의 중요한 이론 또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밸류 펑션이라고 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는 게 프로스펙트 티어리를 전체적으로 제가 펼쳐놓은 그림입니다. 네. 전망 이론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밸류 펑션과 웨이팅 펑션이 있습니다. 우리 각각을 이제 배울 겁니다.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고, 구체적인 개념으로 준거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손실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준거점에서 멀어질수록 둔감해진다 하는 얘기가 diminishing sensibility,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value function에 해당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준거점과 loss aversion을 결합된 게 프레이밍 이펙트, 구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의사결정은 이렇게 다소 비합리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걸 프레이밍 이펙트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다우먼트 이펙트는 보유 내지는 소유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구체적인 얘기가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웨이팅 펑션에서는 overestimate, 좀 과도하게, 실제보다 더 과도하게 예상한다, 평가한다, 또 실제보다 너무 적게 평가한다 하는 underestimate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요렇게 할 생각입니다. 요렇게. 네. 오늘 강의는 이 왼쪽을 먼저 강의를 하고, 다음 강의는, 두 번째 강의는 오른쪽을 강의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그림 왼쪽과 오른쪽이 아주 전통적인 생각, 오른쪽이 새로운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문에서는 사람을 아주 이성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사결정도 아주 합리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경제학에서는 기대효용 이론이라는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 이 기대효용 이론은 결국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 얘기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비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게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되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러나 이 비헤이비어럴이라는 것은 실제 행동도 그러느냐?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주 이성적이고자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이성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 합리적이구나 노력은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 이게 바운디드가 정해져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그런 합리성이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논문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배우게 될 논문인데, 이 논문의 시작에서 보시게 되면 전통적인 경제학의 기대효용 이론, 합리성의 바탕을 둔 기대효용 이론은 불확실성화에서 의사결정을,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이 가능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기대효용 이론이 아주 널리 퍼져 있는 상태였다. 그렇지만 이 저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그렇지 않은 증거들을 무수히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그 합리성을 위반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 자체가 하나의 이론으로 자기는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이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념, 확률과 프로스펙트, probability와 프로스펙트를 좀 구분해서 본다면, probability는 아주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온 실제 확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프로스펙트는 정말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리얼 월드에서 행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확률을 프로스펙트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왼쪽의 사진이 카네만 교수님과 터버스키 교수님이신데, 노벨 경제학상은 카네만 교수님만 받으셨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노벨 경제학상은 아주 나이가 들어서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이 카네만 교수님만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이분이 받은 노벨 경제학상 어떤 상장이죠.
굉장히 상장입니다. 자, 카네만 앤 터버스키 교수님의 이 논문의 주장들을 여기에 간단하게 적어 놨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가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기존의 경제학의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기대 효용 이론의 공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공식보다도 더 펀더멘탈한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공리를 위반하는 그런 많은 사례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론, 프로스펙트 이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을 개발했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은 우리 리얼 라이프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리얼 라이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스펙트 티오리는 이미 여러분께 설명드렸듯이 두 가지 펑션, 밸류 펑션과 웨이팅 펑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프로스펙트 티오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밸류 펑션은 앞으로도 계속 보시게 되겠지만, 이 레퍼런스 포인트가 요 지점, 이 레퍼런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플러스 상황이라고 사람은 느끼고 있고 왼쪽은 마이너스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금액에 의해서가 아니라 레퍼런스 포인트가 높으면 내가 플러스 상황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레퍼런스 포인트가 여기쯤에 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연봉이 1년에 10억씩 받는 사람들은 뭐 1억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근데 연봉이 1년에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1억이라면 엄청나게 큰 거죠. 바로 그것이 레퍼런스 포인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가까울수록 굉장히 가파르게 그 가치가 올라가고, 멀어질수록 가치가 좀 더 줄어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로스 상황에 대한 가치 인식도 가파른데, 개인 상황보다 로스 상황이 더 가파르죠. 그리고 점점 완만해지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많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웨이팅 펑션은 이게 실제 확률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느끼는 어떻게 보면 행동적인 사람이 느끼는 확률은 다르다는 거죠. 확률이 낮을 때는 좀 확률이 높다고 사람은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로또 같은 걸 사게 되는 거죠. 확률이 높을 때는 실제로는 확률이 낮다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는 이렇게나 높은 확률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인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레포트 뺏기는 거. 네. 그거 교수님들이 그 레포트 뺏긴 걸 발견해낼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그 확률은 낮다고 인식하고 실제로 레포트를 뺏겨내죠. 근데 높은 확률은 적게 인식하고, 낮은 확률은 높게 인식하고, 로또 걸릴 확률 거의 없는데 실제로는 나는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이런 생각,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하나의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밸류 펑션은 이미 세 가지 중요한 컨셉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뭔가요? 네, 그렇죠. 레퍼런스 포인트. 여기 어댑테이션 레벨이라고 적어 놓은 게 같은 얘기입니다. 레퍼런스 포인트. 절대값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준거점이 있고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인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모두 다 연봉이 얼마 정도 받는다면 여러분도 그 정도 받아야 나도 어느 정도, 또 그 친구들보다 더 받으면 나는 이분 좀 좋은 딜이구나, 못 받으면 적은 딜이구나, 그게 절대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준거점에 의해서 이게 내가 잘된 상황이구나 못된 상황이구나, 플러스구나 마이너스구나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준거점을 바꿔준다면 바로 플러스니 마이너스인가에 대한 인식도 바꿔줄 수가 있고 바뀌기도 하죠,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로스 어버전. 로스 어버전은 손실을 극도로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 손실을 회피하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손실이라도 그 고통을,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주는 거죠. 이만큼이나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익을 얻게 되는 어떤 쾌락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그렇게 회피하고 싶어 한다 하는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거. 인간은 원래 그렇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diminishing sensibility인데,
처음에는 조금 예를 들면 플러스 상황에서 중고점에 근접해 있을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가치가 높아가지만 중고점에서 멀어진 상황에서는 똑같이 뭐 더 많은 걸 얻게 돼도 실제로는 거의 그 가치의 변화가 없게 되죠. 마찬가지로 로스 상황에서도 중고점에 가까울 때는 어떤 조금만 손해를 봐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지만 중고점에서 멀 때는 이렇게 거의 고통을 당하다, 이렇게 손실을 보더라도 고통을 거의 느끼지 않는, 고통의 정도가 줄어드는, 그래서 디미니싱, 점점 줄어드는 민감도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것이 밸류 펑션이고, 밸류 펑션 중에서 먼저 레퍼런스 포인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토탈 웨스트죠. 토탈 웨스트. 전체적인 금액 총액으로 사람들은 중고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중고점은 이제 디시전, 과연 이것이 잘 됐나 못 됐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것은 전체적인 금액의 액면가가 아니라 중고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거죠. 네, 이 중고점은 친구일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일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생각하는 업계 평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문화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네. 자, 어쨌든 레퍼런스 포인트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레퍼런스 포인트를 바꿔주면 지금 손실 상황인지 이익 상황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다르게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중고점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고점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중고점을 바꿔주는 게 프레이밍 이펙트인데, 이 프레이밍 이펙트는 뒷장에서 보면 로스 어버전과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로스 어버전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고점에 근접할수록 굉장히 가파른, 이익도 그렇고 손실은 더 가파르죠. 손실은 그렇다는 점. 이게 로스 어버전. 그래서 이 손실은 더 가파르기 때문에 손실을 극도로 회피하려고 한다. 아까 예를 들은 100불을 잃었을 때하고 100불을 얻었을 때하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경제학적인 합리성으로 본다면 똑같은 100불이니까 그 가치가 똑같아야 되지만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가치는 100불의 가치는 이만큼 얻었을 때 100불을 잃었을 때는 더 큰 손실감을 느낀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특성에서부터 비롯되는 많은 비합리적인 행동들이 야기된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례, 이펙트들 그리고 기타 웨이팅 펑션에 대한 얘기들은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